자,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온 고상철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예전으로 따지면 88 꿈나무입니다. 88학번인데, 이제 32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보다 선배님들도 계실 거고, 제 후배님들도 계실 거고, 이렇게 하는데, 우연찮게 엔도위저를 도입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또, 우연찮게 또 의뢰가 들어와서,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치과대학 다니고 졸업하고 할 때만 해도 사실은 저는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다른 치과대학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에서 물론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은 충분한 임상 실습이나 이런 게 잘 되지 못하고 졸업을 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과목마다 케이스 같은 게 이제 충분하지 못하니까 졸업해서 이제 자기가 또 어디 연수회나 이런 곳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점점 임상을 쌓아가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졸업하고는 공중보건 생활을 하고 바로 97년도에 처음 개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위에 이제 엔도 건강치료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구의 경북대 출신이신 후쿠오카에 개원해 계신 원영삼 선생님이라고 일본 신미치과 학회가 아니고 협회입니다. 협회의 시모가와 고이치 선생 밑에서 공부하신 원영삼 선생님이 97년도부터인가 아마 대구에 오셔가지고 원영삼의 그 임상 실천이라 하는 이제 BDPG 하는 베이직 덴탈 프랙티스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2기로 연수를 받으면서 건강치료 엔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하고 있는 엔도는 미국식, 우리가 교재에서 배웠던 미국식 엔도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 확대라든지 소독하는 거라든지 이런 방식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초창기에는 거의 핸드 파일링으로 건강치료를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나이타이 파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뜬금없이 2004년도가 나옵니다. 자, 이런 리전이 있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 리전이 있는데 건강치료가 제대로 뭔가 좀 엉성하죠. 이런 사진을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사진은 뭐냐면 예전에 건강치료를 CF를 할 때 코튼에다가 GOE를 묻혀가지고 그렇게 충전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GP콘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런데 리전이 생기면 리엔도를 하려면 참 애를 먹습니다. 잘 제거도 되지 않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래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한다고 했는데 보시면 좀 뭔가 엉성하게 보이죠. 건강치료 CF 했는 게 그날 했는 게 이게 이제 핸드로 하다 보니 이게 나름 최선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처음에보다는 조금 줄은 듯 하지만은 잘 낫지 않고 하니까 그 당시 할 수 있는 방법은 건점 에피코엑토미죠. 이렇게 파내고 폰그라프트 하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낫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와 유사하게 하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 화질이 다른 거는 처음에 보여드리던 거는 필름으로 찍었는 걸 스캔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플레이트로 된 사진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좀 다릅니다. 이렇게 리전이 피스툴라 생겨 있죠. 약간 오바되게 하여튼 통법대로 건강치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에피코엑토미를 들어갑니다. 다 파내고 제거하고 잘라내고 폰그라프트하고
이렇게 슈차하고 했습니다. 나중에 셰프하고 날짜가 이게 더 뒤인데 제가 날짜 조절을 못했네요. 한 1년쯤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게 이 사진은 여러 군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관계가 사실은 그냥 하나의 건관계가 아니고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법대로 하는 우리가 파일링으로 끝낼 수 있는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 그냥 단순 캐리어스나 이런 것 때문에 엔도를 건강치료를 했다면 뭐 쉽게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은 리전이 생겼을 때 이 엑스트라리크넨이나 이런 걸 갖다 확실하게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예전의 기억으로는 97년도 8년도 할 때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쓰냐면 투스 머미피케이션 그래가지고 미라화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방부제를 써가지고 미라화 시켜버리면 아무것도 뭐 세균까지 다 없애고 고정시켜버리면 더 이상 더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액세서리 꺼낼까지 다 미라화가 돼버리면 굳이 뭐 CF 충전, GP콘을 충전하고 어쩌고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가능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죠. 그래서 뭐 온갖 건강치료법이 나오면서 라테랄 컨덴세이션이 저거 하면서 버티칼리니 해도 엑스트라리 커넬 쪽에까지 뭐 충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모든 부건강 엑스트라리 커넬들이 완벽하게 치료가 됐을까 하는 데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사실은 엔도위즈가 이제 해결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제 실제로 저희 치과에서 처음에 이젠하고 플라젠을 갖다가 한 3년, 4년 전에 데모를 하겠다고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선배님 한 분하고 둘이서 공동 경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선배님이 이제 데모 하러 장비가 왔으니 한번 써보자. 가격을 들어봤을 때 5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아주 좋은 건 알겠는데 저는 손을 한 번도 안 댔어요. 왜냐하면 사용하고 나면 사고 싶어질까 봐. 문제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 정해지는 거는 뭐 최근에 이제 의료 문제 때문에 아시게 좀 더 밝혀졌지만 우리 건강보험에서 정해준 수가는 원래 실수가의 70에서 80% 정도 건강보험 수가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험 수가는 진료는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다른 뭐 크라운이나 엔도를 하는 것도 사실은 크라운 하려고 하는 뭐 깨놓고 이야기하면, 근데 저희 치과 치료의 특성상 흔적이 남는 치료이기 때문에 엔도 치료는 사실은 우리가 자존심을 걸고 하는, CF를 해놨는 게 나중에 저만 보면 괜찮은데 다른 치과에 갔을 때 이 건강치료 어디서 했냐고 하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뭐 그런 식의 개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이타입 파일 쓰고 뭐 쓰고 온갖 장비를 쓰면 쓸수록 건강치료 자체만 봤을 때는 손해보는 구조죠.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돈도 안 되는 치료를 하는데 5천만 원짜리 기구 장비를 들여가지고 뭐 현미경 쓰고 어쩌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의 만족도는 높아질지 모르지만은 그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후에 2023년도에 이제 엔도위즈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한 1,500만 원대 처음에 소개는 여기 계신 분들이 구입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닌 분도 계실 건데 뭐 구입 가격은 정확하게 말씀을 각자 치과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프로모션에 따라서 이제는 한번 써봐도 되겠다 해서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자, 처음 사고 나니까 이제 엔도위즈를 사용하게 되면 장점이 당일 발수 건충이죠. 적발적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 사진은 뭐 파일 3개 놓고 3개인가 싶어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4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엔도위즈 이런 장비를 사시니까 구입했으니까 잘 써보자 하고 당일 발수 건충까지 했습니다. 했더니만 저희 직원이 팀장이 와서 이야기하던 건 원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보험 수가에 우리가 한 5, 6만 이상 차이가 납니다. 통법대로 첫날 발수, 둘째 날 그 건관 세척 겸 그 건관 확대 한 번 더 하고 셋째 날 건관 충전을 하게 되면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환자는 하루 만에 끝내니까 아주 좋을 수 있고 한데 우리 수입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치과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환자 구성이나 어떤 거에 따라서 당일 날 바로 발수해서 건충을 해주면 그 소문으로 환자가 느는 치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도심지에 있다 보면 환자가 원래 자체가 그래 많지 않아요. 그러면 뭐 차라리 통법대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각 원장님들의 운영 경영 방식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팀장이 와서 원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알았다. 그래서 2명하고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냥 예년 통법대로 첫날 발수, 둘째 날 확대 세척, 셋째 날 건충 이렇게. 그래서 한 2케이스하고는 뭐 적발적충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팀장의 강력한 요구로 바꿨습니다. 22년도 사진이 나옵니다. 22년 사진 나오면 그때 상황에 47번이 에피칼 리전이 엑스레이 상에 보였습니다. 파노라마 상에. 그런데 환자분이 증상이 없다고 하죠. 증상 없는데 굳이 보인다고 해서 손댑시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23년도에 왔는데 맨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그 사진인데 그때 와서는 이제 아프대요. 그래서 건강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쪽에 약간 오버시킨 거는 뭐냐면 저는 리전이 있는 부위에는 그 파일을 살짝 오버시켜가지고 그 바로 다이렉트로 A 모드로 한 2번 정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커넬 안에만 파일을 제한해서 그 할 수도 있겠지만 리전이 있을 때는 그 직접적으로 뭐 찢은다는 개념이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은 리전이 없는 경우에는 오버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 리전을 만들게 되는 효과를 발생합니다. 우리 뭐 그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48도씨에서 10분 이상 뭐 그 열이 가해지면 그 단백질 변성이 생긴다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고는 크라운하고 이제 2024년 4월 3일 오셨을 때 이렇게 뭐 제 눈에는 좀 줄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마 한 1년 좀 더 지나서 올해 줄었으면 더 줄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뭐 개인 병원 치과 사정상 환자들을 리콜해도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팔로업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요번에 사실 그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리전이 있었던 분들 리스트를 보고는 그 리콜을 돌려봐라 했는데 오셨던 분도 계시고 안 오셨던 분도 계셔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에서는 뭐 그냥 치료 이렇게 끝냈습니다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정상이나 이런 거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다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 뭐 일단 환자분께서 뭐 치료를 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그 반응이 있었겠죠. 다시 내원하신다든지. 근데 그런 상황입니다. 자, 또 다른 분입니다. 16번에 팔라탈 루트 쪽에 리전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날 일단 제가 하고 파일 넣어서 한번 찍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엔도위즈를 도입하고는 그 장점, 그전에는 사실 리전이 있는, 일단 오늘 보여드릴 그 케이스들은 거의 다 리전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뭐 일반 뭐 엔도 뭐 굳이 보여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예전에는 리전이 있는 경우에 사실 그 통보대로 3분 만에 끝내기가 어려웠죠. 그 실제로 플라젠 많이 추천했던 최용훈 교수 같은 경우에 당일날 뭐 바로 리전이 있든 없든 뭐 그 리전 엔도 지혈되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면 그날 발수 무조건 건강 충전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강의를 많이, 그러니까 최용훈 교수님 그 강의를 제가 2번 들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뭐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팀장이 말려서 3번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그 당일날 모든 것을 끝냈을 때
치료를 끝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든 환자분께서 며칠 되게 아팠다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조금 매니지할 때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저는 그런 매니지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첫날에 좀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며칠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치료 중입니다. 며칠 좀 더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넘어갈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3번을 넘겨본 일은 몇 케이스가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예. 이 환자분은 그 리콜을 팔로우를 해보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응하지 않아서 요까지만. 근데 그 전화상으로 할 때는 확인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자, 이분은 여기 26번. 저는 파노라마 사진을 기본적으로 많이 찍는 편입니다. 일단 왜냐하면 그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다른 치료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파노라마 먼저 찍어보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페리피칼 찍어보고 이런 식으로. 자, 이분은 여기 피스툴라가 이렇게 생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프다고 왔죠. 아프고 또 하는데 아프다고 하신 분들도 실제로 피스툴라가 있는 걸 보여드리면 내 입안에 이런 게 있었네.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환자분께서 피스툴라까지 확인하고 오시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GP콘을 넣고 찍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무버하고 크라운 제거하고 날짜가 떨어지는 거는 그 첫날 발수 둘째 내원에 그 건강 확대 세척하고 세 번째 날에 이게 세 번째 날입니다. CF하고 끝내는 경우입니다. 그러고는 오셨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고 이제 제 개인적인 그냥 경험으로는 예전에 그 엔도 위즈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통법대로 엔도했을 때의 리전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엔도 위즈를 썼을 때 확실히 빨리 좀 엑스레이 상으로도 변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님들마다 그 경험치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예전에 했는 엔도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렇게 늦게 낫지 않았느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분입니다. 이렇게 리전이 있었습니다. 자, 페리피칼 보니까 자, 사실은 제가 최초에 졸업하고 얼마 안 가서 엔도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 게 이런 포스터 때문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이런 포스터 보신 분도 계시고 연배가 계신 분들은 많이 보셨으면 실제로 많이 사용하셨고 스크루 포스터인데 이런 이제 스크루 포스터 꽂아가지고 코어하고 했는데 이 스크루 포스터는 그래도 좀 제거하기가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살살 조심스럽게 돌리면 나오니까. 유틸리티 플라이를 쓰든 어떤 식으로 하면. 근데 만약에 메탈 포스트를 해놨다. 골드 포스트나. 이건 이제 제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 왜 이것 때문에 문제를 생각을 했냐면 최초에 건강치료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발치 외에는 에피코렉톰이나 발치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죠. 통법대로 근관을 따라 들어가서 리엔도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엔도를 한번 잘 해봐야 되겠다. 제대로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하여튼 이 케이스에서는 여기 부러진 스쿨 포스트 있고 했지만은 이렇게 제거 다 했습니다. 제거하고 여기에도 그 파일을 오버시켜서 하여튼 몇 번 넘겨가면서 다 제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리전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파일을 오버시킨 상황에서 A 모드로 각 커넬마다 2번 정도 그냥 꾹 밟고 있으면 삑 하고는 이제 한 10초쯤 지나 다시 삑 하고 되죠. 그냥 그대로 그렇게 한 2번 정도 엔도위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처음에 이분은 좀 잘 안 낫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CT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리전이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19일 날 오니까 이제 정상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건강 충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분을 하여튼 사진을 새로 좀 찍어봤으면 했는데 이분도 안 오셔가지고 다음 혹시 기회가 있으면 저는 뭐 하여튼 케이스는 계속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왼쪽 36분이 아프다고 오셨습니다. 뭐 파노라마 상으로 봐도 그 리전이 확실히 생겨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발수하고 건관 충전까지 끝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9월 22일 날 찍어봤을 때 뭔가 좀 줄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통법들 예전에 하던 방식의 그 건강 치료로 했으면 실제로 그 건강 세척이나 이런 부분들이 횟수도 좀 더 늘었을 것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발수 둘째 날 건강 확대 겸 세척하고 거의 셋째 날 건강 충전을 했는 케이스들입니다. 특별히 뭐 더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전이 있을 때 경우에 따라서 환자분께서 증상이 있고 하면 둘째 날에 C 모드로 그 원래 건강장보다 조금 짧게 해서 한 2번 정도 삐 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강 세척할 때 리전이 있었던 분들은 클로로헥시딘을 한 5분 정도 그건 안에 넣어놓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그 과정 할 때 그 박남신 교수님 강의에서 그때 들은 그걸로 뭐라도 해보자. 그건 뭐 클로로헥시딘은 돈 많이 드는 거 아니니까 그 큰일 안에 쏴놓고 한 5분 정도 기다리면 되니까 제가 기다리는 거 아니죠. 저는 그 다른 분 보면 되니까 예 그래서 돈 안 드는 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입니다. 이렇게 제가 하고 주위에 뭔가 좀 문제 있어 보이죠. 10월 10일 그러니까 10월 10일인데 10월 13일 날 그 확대 겸 하고 10월 18일 날 이렇게 CF 들어갑니다. 네. 자, 이분은 정말 팔로우하고 싶은데 이분은 미국 거주에 있는 분입니다. 미국 거주인데 휴스턴에 계신데요. 휴스턴 하면 하여튼 근데 이분은 어떻게 된 케이스냐면 여기 27번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인근에 선배님께서 자기 환자분인데 1년에 한 번씩 귀국해서 오신대요. 그런데 27번에 리전이 있는데 발치를 권하니까 자기는 어떻게든 꼭 살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방법론적으로는 그 뭐 엔도위즈를 한번 써보면 좋겠다 해서 저한테 소개가 와서 제가 치료를 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리전이 있는데 CT를 찍어보니까 보시다시피 사이노사이티스까지 있는 그 상악동이 부옇게 차 있죠. 그래서 이분이 만성적인 비염하고 이런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귀국하니까 뭐 한 보름도 안 남았, 그러니까 귀국이 아니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저도 사실은 자신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시다시피 사이너사이티스까지 동반되어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단 비염하고 이제 이거 이비인후과를 가셔가 이게 조절이 안 되면 저희가 하고 있는 단순히 엔도위즈로 이거 한다고 해서 해결이 날 것 같지 않다.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수하고 나니까 퍼서 펑펑펑 올라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통보대로 여기 오버시켜가지고 근데 리전이 있으면서도 사이노사이티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한다고 그 엔도로 다 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근데 그 사이노사이티스의 시작이 원인이냐 아니면 그 에피칼 리전이 사이너사이티스의 원인이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든 둘 다를 잡지 않으면 해결이 안 나는 케이스겠죠. 이렇게 건관 충전해서 이때는 통증도 없어지고 환자분 느낌으로는 이제 뭐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래 다음에 귀국하면 꼭 들리겠다고 하고 가셨는데 작년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까지 전화해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다음번에 또 한번 어떻게 기회 되면 선배님한테 연락해서 이 환자 어떻게 됐냐고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근데 이때 느낌이 뭐냐면 그 퍼스가 펑펑펑 올라오던 것이 줄어들다는 거죠. 확실하게. 이게 그냥은 도저히 안 줄을 것 같은데 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열을 가해서 쉽게 말해서 익힌다고 하는데 세균이든 뭐 우리 염증이 없는 거든 있는 거든 간에 익혀버리면
그래서 저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옛날 서부 영화 같은 경우는 상처 났는데 아니면 뭐 칼싸움 하는데 인두로 척 찢어가지고 이제 나았어 하고 하는 그런 식의 물론 흉터는 남겠지만은 이렇게 퍼스가 막 올라오고 할 때 이런 게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다른 환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쪽이 13번 쪽입니다. 오버시켜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피술라도 생겨 있습니다. 뭐 이렇게 GP코 넣어서 확인도 해보고. 근데 그 건강장 측정했을 때 여기가 딱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하튼 뭐 그렇게 여기까지 들어가는 걸로 끝냈습니다. 그래, 여기 이제 또 다른 환자입니다. 이게 22년도에 오셨을 때 파노라마상에 저는 엑스레이 상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긴 했는데 계속 뭐 있는데 이제 결국은 아프다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쪽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라운 리무브하고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통법대로 이제 파일 넣어서 길이 재보고 뭐 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9월 12일 날 근관 충전을 했는 상황입니다. 그 뭐 그냥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각도에 따라 틀릴 수 있겠지만 뭔가 좀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도 팔로우업이 됐으면 좋은데 하여튼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했을 때는 정상이 없다. 뭐 엑스레이 증거를 좀 남겨줬으면 저도 좋겠는데 이분도 사실은 이런 면에서 좀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잠도 못 잤다 그러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잠을 못 자겠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크라운 리무브를 하니까 퍼스가 퍽퍽 올라옵니다. 근데 이분은 사실은 몇 번을 갖다가 엔도위즈를 사용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첫날 해가지고 마취해서 엔도위즈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모드로 2번, 3번 하니까 좀 줄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날, 다음 날 오셨을 때는 아파 죽었다고 하면서 많이 부어가지고 또 오셨어요. 그래서 또 했습니다. 뭐 한번 하는 데 해보자. 결국은 이제 11월 3일 돼가지고 이분은 이제 중간에 한 5번 정도 내원하셔가지고 했는 케이스인데 이렇게 CF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족들이 다 오는 환자였기 때문에 30대 후반의 남자분인데 너무너무 바쁘신 분이라 자기는 이 와중에 또 대상포진까지 걸려가지고 이게 본인은 이제 이게 이제 36번하고 7번 쪽에 아픈 게 이것 때문에 아픈 건가, 뭐 온몸이 다 아프냐고 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또 대상포진 진단까지 받아가지고 그게 복합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일 때는 여기 엑스레이 봤을 때 리전이 좀 줄은 것 같고 그하고는 부인이 계속 와이프가 계속 내원 중인데 괜찮냐 이제는 너무너무 편하게 잘 지낸다. 그러고 얼마 전에도 연락드렸는데 지금 편하게 잘 지내는데 너무 바빠서 못 가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또 다른 환자입니다. 이분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 전지부입니다. 이 환자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엔도위즈를 적용할 때 파일 근관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보니까 이제 밑에 없던 리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첫날 오버시킨 거죠. C 모드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통증이 오래 갔죠. 거의 한 2달 가까이 지나서 11월 6일 날 마무리했습니다. 이 환자는 사실 저도 환자도 고생하셨고 저도 마음고생을 조금 했는 잘 안 나으니까 그래서 약도 쓰고 뭐 온갖 짓을 다 해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팔로우를 해보니까 이렇게 2024년 7월 16일 사진이고요. 이건 2월 18일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흔적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스카티슈인지 그거까지는 뭐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뭐 그냥 임상가 입장에서는 뭐 증상이 없으면 괜찮은 걸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근데 하여튼 현재는 괜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환자는 36번에 그 리전이 있어서 아프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스툴라도 생겨 있고, 뭐 원래 했던 엔도 뭐 다른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좀 엉성하죠. 뭐 자신 있게 이제 해봅니다. 여기 이제 파일 넣고 사진도 찍어보고, 그래서 2023년 11월 10일 날 건강 충전을 했습니다. 마무리해드렸죠. 그런데 2024년에 다시 오셨어요. 아픈데요 하고 보니까 없었던 메디알 루트 쪽에 리전이 생겼습니다. 이때는 사실은 거의 발수하는 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날 건강장 측정기로 길을 다 제복하는데 이거 왜 이래 생겼을까?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메디알 쪽에만 그 리전이 생겨서 다시 이제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디지털 루트 쪽에는 괜찮아서 메디알 루트 쪽만 건강추정물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했던 통법대로 하고는 9월 다시 건강충전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11월 29일 날 이렇게 찍어봤을 때, 이때는 이제 괜찮은 걸로, 이제 내년쯤 돼가지고 다시 한번, 올해 말쯤에 다시 한번 찍어보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임플란트 있는 케이스니까 뒤에 요 임플란트 보철문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찍어보고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엔도이드를 쓴다고 무조건 다 해결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일단 길이를 어떻게 재느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강 충전은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게 조금 의문이 가는데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리전이 있는데 피스툴라 생겨 있죠.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제 페리오팁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리전 부위에 이제 엑스를 찍어봐서 페리오팁은 여기에 실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끝에만 열이 가죠. 그래서 다이렉트로 찢습니다. 찢고 그래서 11월 13일 날 그 건강 충전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3월 19일 날 봤을 때 이렇게 나아진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그 23년 10월 10일에 오셨는 분인데 30대 초반의 여자분인데 다른 치과에서 건강치료하고 크라운까지 했는데 아프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했던 치과 가시죠 하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은지 못 가겠다 해서 제가 다시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말 그대로 첫날 그 건강 충전물 제거하고 그 A 모드 적용하고 난 다음에 둘째 날 왔을 때 모든 증상이 해결난 케이스입니다. 근데 엑스레이상으로 보면 뭐 하여튼 이렇게 돼 있는데 11월 6일 날 뭐 나름 바쁘신 분이나 뭐 자주 보는데 11월 6일 날 이렇게 건강 충전을 하고 증상 없이 마무리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24년 2월 19일 날 봤을 때 이렇게 문제가 해결된 걸로. 물론 이제 이걸 롱텀으로 엑스를 찍어봤을 때 다시 나빠질 수도 있겠죠. 경북대학교 그 치과대학의 보존과의 진명욱 교수님은 플라젠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도 나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는 강의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 저도 제가 이걸 오래 쓴 경우는 아니라서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괜찮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걸 살린 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2019년도 오셨을 때부터 원래 이렇게 리전이 있었습니다. 원래 리전이 있었다고 무조건 치료하는 건 아니죠. 증상이 없으니까. 계속 오는데 이렇게 드디어 2023년 7월 달에 오셨을 때 1월 달에 이제 아프다고 이제 호소하셔서 통법대로 건강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6일 날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하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리전이 있는 경우에
저는 이제 일단은 오버시켜가지고 리전이 직접적으로 파일이 넘어가도록 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약간의 그 엑스레이 중간중간에 찍어보면서 길이가 너무 오버되는 거 아닌지 그거는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효과가 괜찮은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25년도 2월달 찍었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이때는 좀 요 정도지만 지금 보시면 좀 더 나아졌죠. 이런 식으로 있는 이런 케이스들. 그러니까 크라운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리즌이 있는 걸 건관 충전하고 꺼냈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자, 요 케이스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요거는 이제 6번 3개가 뭐냐면 기형치죠. 기형치인데 16번 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리전인데 모양이 기형치다 보니까 건관 충전 인나지 할 때부터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잘 나지도 않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 환자도 그러니까 엑스레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10대 초반 중반 정도의 그 어린 환자인데 우여곡절 끝에 여러 번의 그 엔도위즈 적용하고 뭐 클로렉신 쓰고 해서 이렇게 CF했는 그러고는 24년 7월 12일 날 건관 충전을 했는데 얼마 전에 팔로우 했을 때 이렇게 리전이 없어진 걸로 이렇게 어려서 잘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여기 있는 이 환자분은 그 저희 치과 후배입니다. 후배인데 어느 날 전화 왔습니다. 형님 한 10년 전에 자기가 그 전에 근무하던 치과에서 엔도하고 했었는데 아파요 하면서 자기 치과에서 CT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형님 치과에 뭐 엔도 위적 있다는데 그거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까요? 7월 14일 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고는 10월 20일에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 치과에 있는 CT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본인이 치과 의사고 하니까 뭐 날짜 제한이 있죠. 자기 노는 날만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 알겠다. 목요일 오후에 와라. 그래서 10월 20일 날 왔을 때 크라운 리무브하고 통법대로 그 건강 그 치료를 합니다. A 모드로 하고 두 번째 왔을 때 10월 20일 날 첫 내원, 그다음에 10월 31일 날 두 번째 왔을 때 CF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잠 기다려보자 했더니만 이렇게 착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술전입니다. 11월 18일 날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크라운 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크라운은 옆에 자기 친구한테 가서 할게요. 알았다. 고맙다 하면서 보시면 괜찮죠? 술전입니다. 술후입니다. 뭐 이거는 CT 이거 제가 찍은 게 아니라서 뭐 높낮이는 좀 틀립니다. 예. 이렇게 그 술전 후를 친절하게 보내주는 착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넘어가고요. 이 환자는 10대 아말감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아말감을 했는데 리전이 생겨왔습니다. 처음에 할 때 워낙 깊었죠. 워낙 깊은데 아직까지 그때는 건첨이 완전히 완성이 안 된 것 같아서 통법자는 다이칼 깔고 해놨다가 진정을 시켜놨다가 괜찮으니까 아말감을 했는 케이스죠. 이게 2019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달 왔을 때 이렇게 왔습니다. 리전이 생겨있죠. 그러고는 이렇게 1월 20일 날 날짜로 보면 15일 날 왔는데 20일 날 건강 충전까지 마무리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리전은 피스툴라 없어졌고요. 이렇게. 자, 이분도 이분은 이분이 이제 제가 마지막 보여드릴 케이스인데 37번이 아니고 17번입니다. 17번 16년도에 사진이 이렇습니다. 이 환자분은 원래 제 환자가 아니고 같이 근무하시는 우리 선배님 환자분인데 이렇게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근데 2019년 이후에
아마 20년도에 한 것 같은데 크라운을 했는데 21년도부터 엑셀상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엔도를 하지 않고 했는 케이스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계속 지내갔어요. 아마 정상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24번에 오히려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여기는 그대로 있는데 이 기록을 보니까 지금 요 엔도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2024년 7월 19일 날 24번부터 엔도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12월 23일 날 같이 근무하시는 원장님께서 해외 여행을 가셨는데 갑자기 왔습니다. 아파 죽겠다고. 보니까 흔들흔들하고 완전히 문제가 생기는 치아가 플로팅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페리오 엔도 컴플렉스 리전이죠.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환자분은 꼭 살리고 싶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케이스는. 그래서 그 건관 찾아다가 크라운 리무브하고 저희 치과에는 물방울 레이저도 있어가지고 치료하고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뒤살 사진 각도 좀 이상합니다만 이 뒤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저 뒤쪽이 완전히 다 그 본도 다 녹아있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파일 넣어가지고 오버시켜서 A 모드 적용도 하고 뒤쪽에는 물방울 레이저로 치료도 같이 동반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1월 3일 날 건강치료를 마무리했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완전 플로팅 되어 있었는데 모빌리티 완전히 없어지고 이분은 좀 더 폴로우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치주와 건강치료가 동반됐을 때 최고 난이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그 같이 했을 때 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또 24번도 안 좋다고 해서 제가 다시 근데 엑스레이 보시면 이거 라테럴 쪽에 이렇게 리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진행을 하면서 지금 크레 필링까지 들어갔는데 100% 나을지 이것도 좀 팔로우를 해요. 이게 3월 5일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봐야 되겠는 케이스입니다. 저는 엔도할 때 이런 정도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레시프록이라고 오스템에서 이제 지원, 그러니까 레시프로케이션 360도 회전하는 게 아니고 180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통상적인 핸드 파일이 있고 여기는 라르고림하고 게이트 그리든 파일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레시프로케이션 하는 그 파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레시프로 그 엔도 그 장비고요. 요게 이제 미니 그 작은 그 첫날 그는 건강량 측정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리게이션 할 때는 그냥 3cc 시린지에 요 위에 보이는 요 가는 엔도 니드를 갖다가 사용해서 이 30게이지 하면 큰엘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건강량 세팅 울트라소닉 이리게이션인데 여기서 플라스틱 팁을 이용해서 가면 진동이 되니까 깨끗하게 좀 세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 충전할 때는 요 커팅하는 요걸 써서 정확한 길이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세라실로 건강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